안녕하세요. 모스크바 트레치아코프 미술관 가이드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전 방에서는 푸시킨의 초상화를 보면서 러시아의 작가들이 먼 미래나 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러시아를 사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예술을 시작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바노프라는 작가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방에서는 푸시킨과 이바노프의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작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 방에 그려진 그림들은 한 작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왼쪽에 소위 깻잎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시나요? 저분이 바로 고골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이 고골은 화려한 무도회와 평민들의 우울한 생활, 또 화려한 유럽식 건물과 어두운 뒷골목, 유럽적 사고방식과 러시아적 사고방식이 묘하게 짬뽕되어 있는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아주 재미있게 풍자한 작가예요. 고골의 이러한 풍자는 당시 화가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그린 파벨 페도토프는 러시아 미술계의 고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그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림을 그린 페도토프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훈장을 수여받은 날 새벽에 새롭게 승진한 관리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이 꼭두 새벽에 자신이 받은 훈장을 가운데 달고 자신의 가정부에게 자랑스럽게 과시하는데, 그 가정부는 그의 하나밖에 없고 매우 낡은 구멍난 부츠를 닦으려고 가져와 보여주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다. 그림을 잘 보면 옷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집안 물건들이 아주 다 널브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인데 자기가 받은 훈장을 자랑하고 있는 이 남자를 이 가정부가 조롱하는 모습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왼쪽에 보이는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페도토프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당시 이야기를 굉장히 우습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어요. 다음 그림은 귀족의 아침 식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내용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한 귀족에게 누군가가 방문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귀족은 정말 귀족일까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모자는 중앙아시아 패션인 부하라 스타일이라고 해서 저런 실크 모자가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옷도 보면 실크로 만들어진 가운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바지도 실크입니다. 당시 저런 복장은 상당히 댄디한 패션이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보니까 와우, 최고급 사피아노 가죽으로 만든 터키식 명품 신발이네요. 이 사람의 집 장식을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발레리나들의 포스터들이 보이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아이돌 그룹의 사진 같은 거겠죠? 강아지도 자세히 보면 당시에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푸들입니다. 왜 푸들일까요?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그렇게 푸들을 좋아했대요. 적어도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당시에 돈 많은 귀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 귀족 맞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갑자기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진짜 귀족이라면 하인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누가 오면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하인이 먼저 들어와서 주인은 지금 누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귀족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누군가가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하인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거를 보면 빵 쪼가리가 있죠. 설마 저 시대에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이 모든 그림의 주제를 페도토프는 이 한 물건에 담아 놓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 항아리 모양의 저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형태적으로 보면요, 그리스의 국보급 문화재인 암포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보면 갈대로 돼 있죠. 바로 갈대로 만든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화가는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겉은 귀족 같지만 사실은 쓰레기통과 같다. 정말 페도토프는 당시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 그림 하나로 정말 재치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 방에 오면 매우 유명한 작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바실리 페로프라는 화가가 그린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바실리 페로프는 귀족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어로 펜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페로인데요. 그가 굉장히 정석법에 능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냥 페로프라고 불렀답니다. 페로프는 1861년에 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는 모네나 마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페로프는 이런 그림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학 도중에 러시아로 돌아와서 러시아의 어두운 현실을 그림으로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와 진심으로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림으로 너무나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이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이제 페로프의 그림 속에 표현된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바실리 페로프가 그린 트로이카라는 작품인데요. 트로이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이야 온난화 현상으로 그나마 많이 따뜻하지만 러시아 하면 뭐니 해도 추위죠.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러시아의 겨울은 정말로 추웠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모든 게 얼어붙는 그런 추위죠. 그런데 3명의 어린아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온심을 다해서 물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싼 값으로 노동을 하는 이러한 장면이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로 힘이 드는 게 보이는데 왼쪽, 오른쪽 아이들은 매우 힘이 드는 표정을 하고 몸을 숙이기도 하고 또 아래를 보면서 절망적인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운데 이 아이는 똑바로 앞을 주시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바로 여기에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인 트로이카는요, 예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마차인데요. 말이 3마리라고 해서 트로이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3마리 말의 역할을 적절히 분배해서 속도를 또 유지하고 힘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죠. 이게 바로 트로이카라는 거예요. 양 옆에 2말은 2~3살 정도 되는 젊은 말이고요. 아주 빠르게 걸음을 걷도록 훈련됐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말은 4살 이상 된 나이가 있는 말이고요. 천천히 걷도록 훈련됐어요. 가운데 있는 말이 천천히 걸으면서 위에 있는 무게를 지탱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양옆에 있는 말은 속도를 내면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말이 너무 빨리 걸을 때 또는 중심을 잃을 때 가운데 있는 말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트로이카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미끄러운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가 마치 가운데 있는 말처럼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희망을 보며 중심을 잡고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양쪽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도와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과의 형제들의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3명의 형제들이 각기 너무도 다르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소설이 진행될수록 이 소설은 알료사라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로 통합됩니다. 삶이 분열된 것 같고 찢어진 것 같고 힘들어도 중심이 되는 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페로프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에 의자가 보이네요. 이 의자에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